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주보준 영지입니다. 국정감사가 오늘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 때 민생 경제 일자리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민생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그에 따르게 월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담은 점점 더 힘이 들고 어떤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장에 나와서 장을 볼 때 10,000원으로 뭐를 사려고 치면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가치가 지금의 10,000원은 예전에 1,000원 같은 가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런 환경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3라운드는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국정감사 시작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민심이란 주제로 주부 이명지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Yes or No의 코너는요. 국민연금 걱정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Yes로 대답해 주신 9366님의 의견입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올해 가입할수록 손해라니. 예전에는 가입했다가 이미 탈퇴하면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탈퇴할 걸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NO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7434님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을 높은 연금이율로 납입자에게 돌려주니까 다른 조건의 납입자보다는 덜 받는다고 해도 납입자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예스냐 노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 예스 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날 때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2분을 추첨해서 상품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문자도 간단하죠. 예스냐 노냐 이렇게 간단히 또 의견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알아보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팬이라면 오늘 경기 정말 빅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넥센과 두산의 준 플레이오프 5차전.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예, 4회에 지금 두산 이원석 선수의 3점 홈런포가 터지면서 두산이 3대0으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팀 오늘 말 그대로 어디가 이기든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마지막 승부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다 총력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두 팀 중에 어디가 이겨도 다 지금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이긴다는 이유는 충분한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미 준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롯데 상대로 1, 2차전 졌다가 3연승으로 리버스 스윕이라고 하죠. 플레이오프 진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험 되살려서 다시 한번 역수입을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기전 같은 경우는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봐도요. 오전 3승제에서 2패 뒤에 2연승한 팀이 5차전 이긴 경우가 5번 중에 3번 60%에 달합니다. 반면에 넥센 같은 경우 지금 0대3으로 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준 플레이오프 홈에서 전승했거든요. 그리고 1, 2차전 역시 다 지고 있다가 역전하거나 아니면 끝내기로 이기거나 이랬던 경기라서 뭐 아직까지는 뭐 승부를 장담은 할 수 없고 넥센은 지금 올해 포스트 시즌 포함해서 두산하고 목동에서 10번 붙었는데요. 8승 2패로 아주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차전에서 마무리 손승락 투수를 아껴뒀기 때문에 오늘 투수 총력전도 가능한데 결과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승 2패인 가운데 두산이 3대0 홈런 3점포로 앞서고는 있지만 넥센이 목동에서의 지금까지 가진 경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선발 나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원석 선수한테 홈런 한 방 맞긴 했지만 일단 충분히 휴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컨디션은 좋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손승락 선수 같은 불펜진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또 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팬 또 넥센 팬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손에 땀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엔 축구 소식 좀 들어보죠.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가진 다음에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내일 만리와 평가전을 하죠.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했고요. 축구 대표팀이 내일은 천안에서 말리하고 경기를 합니다. 말리는 아프리카의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은 지금 좌절된 상태지만 지금 주전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는 뭐 강팀입니다. 피파 랭킹 현재 38위로 58위인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는 팀이고요. 아무래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이 한국의 아프리카 팀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 보면 되는 경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 뭐 숙제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원하게 골을 넣고 이기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홍 감독이 6월 말에 이 대표팀을 맡았는데요. 그 대표팀 맡은 이후로 한국이 1승 3무 3패로 성적이 뭐 사실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1승도 약체 IT를 상대로 거둔 거였거든요. 또 7경기에서 골을 6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한 골도 채 넣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번 경기에서 좀 아주 시원한 골을 보여주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번 만리전에서 이 골이 좀 나오려면요. 공격수 지구특공대 이 지동원 선수와 구자철 선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수 둘이 그 호흡을 아주 잘 맞췄을 경우에 공격이 아주 잘 풀렸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아시안컵이었는데 네. 그 선수가 9골을 합작했고요. 이 중에 구자철 5골 넣으면서 대회 득점왕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최상의 호흡을 보여준다면 모처럼 대표팀의 좀 시원한 골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특공대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가요? 좀 썰나는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겠죠.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대교 북단쪽으로 이동하는데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이 부근에서만 정체입니다. 서강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1차로입니다.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에서 시속 20km 미만이니까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지금 동호대교부터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원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 하남 가는 길 여전히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의 서행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남산 3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본격적인 취업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치러진 삼성고시로 불리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이른바 사트에 무려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과열 현상의 채용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비단 삼성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직무 적성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취업 전문 시험 학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 사이트의 인크루트 이광석 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기업 채용 참 어렵다 이야기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요.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예. 인크루트가 2013년 하반기 채용 설명회에서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예. 올해 기업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 문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기업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포함해서 18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18만 명? 네. 예, 9천 명을 채용 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1 정도가 되고요. 네. 현대차 그룹은 지금 4,200명을 채용하는데 약 42만 명의 지원자가 예상이 되고요.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개별 회사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자가 3만 명, 14,000명, LG유플러스는 18,000명,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데요. 경쟁률이 높은 현상은 네. 올해만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열린 채용을 하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응시자들을 시험을 치르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채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열린 채용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우선 지원에 있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을 각 기업별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응시를 하는데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다면서요? 거의 고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현대차에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고시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치렀는데요. 네. 서류 전형 후에 예. 합격자들 10,000명을 치렀는데 논술 시험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다는 후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그 삼성 사트의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에서 예. 인성 검사는 이번에 빼고 적성 검사를 위주로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비해서 문제 수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는데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구직자들이 문제를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이제 상식 직무 상식의 경우에 50문항을 25분에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만 만약에 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했던 것이 이제 후문으로. 네, 그렇군요.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회는 좋지만은 시험이 어려워갖고 사실상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이 정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100대 1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사설학원, 학원이라도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지금 각 대형 서점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별로 문제집, 직무 적성 검사 문제집 관련해서 삼성그룹만 해도 63종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대형 서점에 문제집 코너가 있다든지 또 취업 과외라고 해서 이제 직무 적성 검사를 어떻게 좀 잘 치를 수 있느냐 이런 강의를 하는 학원들도 생겼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다고요? 네. 네네. 예. 자, 근데 이런 세태는 결국 회사에서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시험을 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제 직무적성 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성 검사입니다. 이걸 수능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치렀던 IQ 테스트 같은 것처럼 빨리빨리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런 적성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겠지만 기업에서 이 직무고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조직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능력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제한점이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특성화된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는요. 개개인의 능력을 세밀히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의 인재 채용 방식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 채용이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점수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과, 뭐 토익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닌 본인의 역량 혹은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기업들에 인해서 많이 좀 고안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좀 재밌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거나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현대차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바이킹 챌린지 그리고 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PR을 할 수 있는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력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입사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바뀐 방식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 조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마 지금 뭐 대기업들의 서류 전형 발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구직자들의 관심은 그거겠지만 오히려 좀 발상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저 회사에 적합한가를 저울질하는 것보다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저 회사에서는 내가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면접에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면접에 못 가더라도 그런 시험에서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열린 채용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더 타파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업을 시험 관문을 통과하는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자신의 꿈과 또 적성, 그런 넓은 안목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전문 사이트 인크루트 이광석 사장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뉴스 정면수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죠. Yes or No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Yes or No 의견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Yes 앱으로 보내주신 김영길님의 의견인데요. 저는 노입니다. 국민연금 걱정 안 돼요. 개인 가입자의 탈퇴를 직장 가입자가 무더기로 탈퇴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538님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예스입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냈는데 의무라서 안 낼 수도 없고 내잔이 강탈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야겠죠. 라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서울대 곽군지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워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서울대 곽군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트윈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폴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전기 관련 정책을 이번에 이제 확 바꾸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은 약 26%로 석탄 화력이나 LNG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비가 원전이 싸기 때문에 5년 전에 정부는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20%대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내용으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부품 비리, 또 잦은 고장으로 원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생산비가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게 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의 요금 체계를 손봐야 하는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삼성전자가 일부 컴퓨터 제품을 수리하면서 새로운 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을 사용했다. 또 이것을 인정하고 또 사과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007년과 2008년 국내에 출시한 데스크톱 PC 모델에서 현재 단종된 일부 제품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유상수리 과정에서 부품을 혼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들 제품을 수리하면서 새 제품인 A급 부품 대신에 재제조 제품인 R급 제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시인하고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2010년과 11년 이후 해당 모델의 A급 유상수리를 받은 모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리 금액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인 삼성전자.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네, 실망스러운 일이죠. 네. 예. 다음에는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금주가 사망하면 은행들은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자 계좌에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금뿐만 아니라 국내 9개 은행들은 입금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또 기초생활수급금이나 연금 등이 착오로 지급되면 돈을 반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에 입금이 제한될 경우에 임대료나 물품 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고쳐서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은행들이 사망 신고와 계좌 명의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을 그러면 이제 김장철인데 올해 김장 비용 어느 정도로 예측됐습니까? 네,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 달 첫 주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김장 20포기의 평균 비용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최고 30% 가까이 줄어든 가격인데요. 지난해 6만 원에 이르던 포기 배추 가격이 올해는 절반 수준인 3, 4만 원으로 떨어졌고 또 무 가격이 70%, 고춧가루 가격이 30% 넘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들 채소가 올 여름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아 작황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싸졌는데요. 다만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 비용은 적게 줄어들지만 또 농가들은 풍년을 맞고도 밭을 갈아엎는 풍년 역설이 예상돼서 피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농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김장 비용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경제뉴스 전해주시면서 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물론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만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죠.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한 해 10만 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노인들 왜 이렇게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로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 뭐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주 값비싼 의료기기를 사신다든지 또 당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을 또 책망하기도 하는데 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 특히 이런 사기 범죄가 왜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됩니까? 네, 특히 일단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까?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노화 과정이에요. 노화. 네, 노화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네, 그중 하나가 경계를 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네,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를 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한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미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푼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덜 한다고 하면은 따스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뇌도 같이 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의 부위 중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 대안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위가 전두엽 부위예요. 전두엽 부위요? 네. 근데 이 전두엽 부위는 가장 늦게 이제 완숙이 되고 또 가장 빨리 퇴화하는 부분이래요. 네. 근데 그 부위가 바로 사람들 어떠한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리고 이거를 따져보게 되고 이게 확실한 건가 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전두엽 부분이 손상을 입은 사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 또 다른
뇌의 다른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막 보여주고 예. 그 광고에 대해서 얼마큼 속아 넘어가는지 예. 그렇게 그거를 측정을 했더니 네. 전두엽 부분이 손상된 그러한 환자들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혹시 청취자분 가운데 본인은 노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렇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면 뇌를 한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노화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네. 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겠죠. 네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맞을지 어떨지 막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세요? 저 위원님도 좀 뭐 대충 하고 싶고 누가 좀 이거 따져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좋은지 피곤하니까 그렇잖아요. 맡기기르죠. 네. 다 그런 게 또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얘들아 네가 좀 살펴봐라. 좀 다 살펴봐서 피곤하다. 내가 뭐 하면 좋은지 그것만 알려다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거가 귀찮아지고요. 젊은 층들은 그걸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게 되면 할인을 얼마를 받고 뭐 쿠폰을 몇 개 모으고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따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못 따지게 되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조금만 신뢰를 가지는 게 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하자는 거를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대로 또 만약에 상대방이 얼굴도 좀 괜찮아 보이고 또 상대방 사기치는 분들은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유창하잖아요. 단련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해서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뇌의 발달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거 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고독해지고.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면은 또 친구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것이 또 해소되겠네요. 네, 그런데 막 얘기를 같이 해주고 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좋다든지 그런 분들은 되게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러죠.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고 답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막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사회 이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약함 때문에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경계인지 저하 앞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의심 이런 거를 조금 더 약하게 되는 것은 이제 경계인지 저하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경계인지 저하와 고독감, 외로움, 뭐 우울증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노인 사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경계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노화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머리를 바꿀 수도 없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뭐 치매 안 걸리는 방법 뭐 이러한 얘기들이 다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거가 중요하고요. 일단 노인분 그분 자체가. 그래서 뭔가 초조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는 심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죠. 그리고 뭐 주변의 자식들은 또 별로 없고 전화로만 가능하고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나오자 같은 생각도 들고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서 누가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거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너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늙어가서 이 세상은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관심을 많이 여러 군데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기가 바뀌면 우리 귀찮아지잖아요. 기계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부담감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그거를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자꾸 시간이 많은 만큼 그러한데 시간을 소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또 뇌가 활동을 해요. 기억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뇌 운동을 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뇌 활동을 시키는 것도 일단 마음이 긍정적이고 편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겠죠.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경우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그렇게 할래. 짜증만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던 길로만 가고
가는 식당만 가고 네. 가는 것만 하는 것만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뇌도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자극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맨날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을 가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가야 되지 하고 신경을 쓰면서 뇌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뇌가 움직이게 되고 이 뇌가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거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뭐 퀴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무슨 이러한 것들 관심을 자꾸 가지면서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관계를 좀 두텁게 하라 말씀해 그래서 주셨죠. 어떤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니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해 보면 친구들이 그거 사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러면서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만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거가 진실이라고 자꾸 믿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정보 교류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여성분들은 정보 교류가 활발한데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아요. 힘들죠. 네. 네. 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계인지 능력 이렇게 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관계를 좀 두텁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독감. 고독감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노인들의 마음을 이제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또 이런 고독감을 좀 없애는 방법. 어떨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노인들의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어떤 대책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은 본인이 노력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주셨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 차원에서 계속 어떻게 자기에게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주는 걸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가고 긍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람들 관계를 계속 하도록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어떤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든지 정부에서요? 네.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사기꾼 잡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심지어 지금 노인 사기 범죄를 억제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그래서 좀 사기범을 잡아서 무슨 처단하고 처벌하고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요. 이 노인들에게 좀 더 고독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노인들이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교육. 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이 노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사기 예방 교육 DVD를 영상물을 이제 배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많다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동네 어떤 마을회관 같은 데서도 좀 한다든지. 특히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신의 자녀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 그 말에 혹해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고독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런 거가 생겨서 요양소에 와 있는 노인들, 장기적으로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 더 좀 고독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약간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교류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너무나 저희가 아직은 열악한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내가 외로움이라든지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또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사실은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사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경우가요. 그러니까 LA라든지 또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서도 그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또 경제적인 그러한 거에 남용이 되지 않도록 수사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할 때는 금세 SOS를 칠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그 제도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딘가 연락하면은 거기서 아주 빨리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같은 것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황하면 죄송합니다. 당황하면은 이제 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당황하거나 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정보에만 확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노인들의 심리가 어떤 건가 하면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가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쁜 생각을 하고 그걸 따져보고 하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이 나이에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나한테 힘든 거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경계를 안 하게 된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을 거야 하고 믿고 싶은 심리들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의 그런 심리, 특히 이제 건강이 악화된다든지요, 네. 또는 경제적인 불안감,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은 신체적인 그러한 노화 과정이 일어날 때 본인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 나는 열애되어 있다라는 소외감이라든지 고독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결정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매달 월급이 나왔다면 이제는 있는 돈을 빼서 써야 된다든지 또 앞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들어야 될 그러한 경제적인 비용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어떻게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식분들이 노인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가까이서도 모시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한 거 이제 고독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를 노인들이 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절도 배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트인 뉴스에서 노인 사기 범죄의 원인 문제 심리적으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오늘 뉴스 정면수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Yes or No 코너. 네, 국민연금 걱정되세요라는 주제로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본 결과요.
약 8대2로 80%가 예스, 국민연금 걱정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받은 의견인데요. 네, 많은 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의견 보신 분 가운데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471님, 9366님입니다. 두 분께는요, 개별적으로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로 시작한 뉴스 정면 승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10월 14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면 승부 마무리하는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김동철,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는데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뉴스 속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도 많지 않습니까? 국감에서는 이제 평화 아이템 3차 보강공사, 혈세 낭비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지적됐었고 또 저희가 오늘 새로 시작한 국감 따라잡기 코너도 있었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